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 랠리를 하면서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S&P 500은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이 트럼프의 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에게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국제 유가를 압박하는 의미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이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원격 연설에서 연준에게 이 즉각적인 금리를 인하하려고 촉구하자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이 랠리를 또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모두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강화를 하고 또 미국의 부채를 갚기 위한 돌파구로 관세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고위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미국산 에너지와 무기 구매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를 하게 되면서 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약 1시간 전에 마감했던 시장 상황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혼조세가 짙게 깔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1% 소폭 상승했고 반면에 구글은 0.2%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UBS가 애저라던가 아마존 웹서비스 대해서는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이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는 더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 M7 안에서도 조금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0.1%가량 올랐고요. 애플은 0.08%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안에서도 넷플릭스는 그 호실적 여파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달 말에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안에서의 흐름이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0.6%가량 떨어지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판매가량을 조금 더 높이겠다, 판매액을 높이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M7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좀 짙게 깔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22% 상승하면서 2만 5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죠. 0.5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92% 상승하면서 44,56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도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잠시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지만 반도체주들이 장 막판 상승 전환하는 흐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연준의 즉시 금리 인하 요구를 하면서 이번 달 28일에서 29일에 있을 FOMC 회의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가격을 낮추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하면서 원유 가격은 하락했죠.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0.98% 상승하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4.6%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5% 하락하면서 5,40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WTI 유가는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원유 가격 인하 요청 발언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배럴당 74.21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M7 종목들은 하락세 걷다가 장 막판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장 막판 상승 전환했는데요. 오늘 0.1% 상승하면서 147.2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일까지 AI 투자 확대 소식과 함께 상승하던 엔비디아, 오늘은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의 하락세를 이끌어가다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미 정부가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놨지만 이 AI 수요 폭증 전망을 확인하려는 시장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과 함께 반도체 종목들의 전반적인 부진함이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애플입니다.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은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 하향 분석에도 장 초반 1%대 반등을 시도하는 듯 싶었는데요. 트럼프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의 과징금을 언급하면서 이후에 큰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과 함께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1% 상승 흐름 보였고요. 아마존 역시 0.17%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장 막판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면서 보합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메타플랫폼스입니다. 메타플랫폼스 2.08%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636.4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타에 대해 인공지능 역량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660달러에서 710달러로 높였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0.66% 하락하는 모습 보였네요. 412.38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모든 전기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펜하이머는 테슬라의 4분기 배송량과 수익에 대한 예상치를 각각 179만 대와 995억 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알파벳 역시 오늘 0.2% 하락하면서 197.98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영국 반독점 경쟁 당국이 미국 기술기업 애플과 구글의 영국 휴대전화 웹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졌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오늘 10%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 겨울 미국 전역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로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중요시 됐는데요. 모더나가 이 기대감을 안고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백신의 대규모 3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빠르면 올해 말이나 2026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더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백신의 효과를 판단하기 전에 일정 수익 사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좀 변동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더 흔한 계절성 질병입니다. 특히나 더욱 혹독한 이번 겨울에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알코아입니다. 오늘 3.69% 하락하면서 37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 지난 4분기에 매출이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알코아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전일 대비 2% 가까이 하락한 채 움직였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알코아는 지난해 기록한 순손실 1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손실 0.84달러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오플링거 CEO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로 인해 알루미늄 비용이 연간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며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비용이 상승하면 국내 공급망과 자동차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 후 알코아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알코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생산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8.74% 하락하면서 17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1분기 실적 전망이 분석가들의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전일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기대감에 장 초반 19.10달러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개장 전 내놓은 아메리칸 항공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0.86달러, 매출액 137억 달러로 월가 전망치 각각 0.59달러와 133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함께 내놓은 올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못 미치며 시장은 상승 피로감을 의식해 결국 하락 반전했습니다. 개장 전부터 9% 하락하던 주가 결국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트럼프 정책보다는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살펴보자면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워낙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짙게 깔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약간 주춤세를 보여줬던 AI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평가하셨을 때는 전반적인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정책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뭐 큰 출렁일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첫 번째 주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의 정책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이고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첫째 날 취임 첫날에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과연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시장에 조금 악재적인 그런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도 없었다라는 게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좀 개선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이제 인상한다라는 거에 대한 속도 조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이제 각 조금 내부에서 이견이 조금 있는 걸로, 그러니까 관세를 어떤 식으로 인상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제 조금 이견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관세 부과가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같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 이외에 생산하는 모든 물품은 이제 보다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관세에 대한 그런 이제 부과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다양한 무역 협상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무역 관련된 적자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펜타닌이나 아니면 다른 반이민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관세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관세가 어떤 식으로 매겨질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와 별개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4분기 기업 실적들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나 아니면 어저께 이제 발표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을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가장 우선되는 게 기업 실적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트럼프가 여러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특히 AI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는 거 하면 AI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정책에 관련된 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AI 관련된 종목들도 뭐 단기적인 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관련주 하니까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인프라 대규모로 투자하겠다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정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빅테크들 그리고 미국 증신 트럼프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고 또 다음 주에는 빅테크들 실적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빅테크들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 같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증시 방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네, 뭐 지금 대규모 이제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 뭐 대표적으로 지금 스타게이트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스타게이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 게 이제 엔비디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게이트의 가장 주요 내용을 보면 AI 인프라에 대한 확대입니다. AI 인프라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설비에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 이런 이제 AI 관련된 칩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첫 번째 수혜를 보는 게 현재 AI 칩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덧붙여서 이런 AI 칩과 같이 이제 쌍으로 가고 있는 HBM 관련된 칩도 같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AI 데이터 센터가 이런 이제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서버도 같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서버형 D램 아니면 기업용 SSD와 같은 그런 이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런 이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되냐 안 되냐라는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여전히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기존서부터 계속 추구했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를 많이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 들어 이제 미국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AI 인프라 확충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기존의 이제 실적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음 주 국내에서는 뭐 설 연휴로 쉬긴 하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에 여러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29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 30일에는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이
그다음에 2월 4일에는 알파벳, 그다음에 2월 26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뭐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중에서 이제 M7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던 7개 종목에 대해서는 4분기에도 수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 21.7%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수익 성장률이 계속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 데에서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AI 관련된 매출들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기존까지 계속 지금 분기 실적이 계속 높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AI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매출이나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매출의 증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AI 관련된 부분, 특히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성장세가 AI 관련된 클라우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다시 타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AI 시장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 현재 관련된 종목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AI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면 빅테크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빅테크들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빅테크들 물론 좋은 실적을 가져올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AI 관련된 매출이 과연 어떻게 잘 나오느냐, 이 부분에 좀 관전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온다면 그대로 시장은 잘 갈 것이고, 만약에 부진한다면 고점 논란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지금 AI 관련주들 떴고, 그 이어서 또 전선, 전력 관련된 인프라까지 함께 떴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트럼프의 이 입에 정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취임식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놨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하겠다 했고, 이제 러시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지금 10% 관세 2월 1일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세 관련돼서 정책과 그 영향,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상해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관세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지금 하는 그 스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관련된 부분이 아직 행정부 내에서 통일된 의견은 나오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계속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 내에서 아직까지도 이견에 대한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정책이 상대적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세가 아닐까라는 이제 시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기대감이 너무 좀 큰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계속 좀 관세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관세 정책을 단순하게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로도 지금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는 한동안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관세에 대한 부과되는 부분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돼서도 10%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2월 1일입니다.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속도를 조금 조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무시할 상황은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처음 얘기했었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슈는 불거지긴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 뭐 그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대응하는 전략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아직까지 역시나 관세에 있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정책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관세를 무기화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가 이 관세라던가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관련된 산업들이 정말 휘청휘청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리튬이라던가 전기차들 아니면 뭐 충전 인프라까지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미국 시장에 극한된 게 아니라 우리 시장, 일본 시장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태양광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사실 뭐 미국 우선주의를 행하겠다,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책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 경제를 어느 정도는 갉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트럼프의 정책 과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전망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트럼프가 하는 정책 자체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우려감은 있지만 미국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에 있는 그런 이제 제조업 시설이 미국 내에 다시 들어오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 내에 제조업에 대한 그런 부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그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높은 소득으로 인해서 그만큼 소비가 다시 증진이 되고 이런 이제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 정책이 외국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게 뭐 맞느냐라는 부정적인 얘기는 있지만 미국 내로만 한정시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전기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뭐 미래적인 산업인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세히 좀 미국급 입장에서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지금 판매 대수는 전체 판매 대수의 9%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 차량 중에서 5%만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내연기관 차량의 뭐 대부분 한 80% 정도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노동자가 자동차가에 일하는 노동자 수를 보면 뭐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공장들은 자동화되어 있는 공장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인력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공장이 가동량이 줄면서 일반 그 자동차 공장의 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 수들의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5%를 위해서 나머지 90% 되는 사람들의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일단은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게 트럼프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조금 폐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신재생과 관련돼서 된 부분은 여전히 계속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력과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력 발전소를 만드는 게 빠르게 발전소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보조금보다는 금리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이제 트럼프 1기에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뭐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뭐 별로 도와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많은 자금을 끌어다가 이제 발전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관련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대폭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수익성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만약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 발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보조금이 없다라고 해서 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없어도 이런 투자 방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충분히 그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재생 부분은 좀 단기적인 그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 싶은데 일단 미국 안에서 봤을 때는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없어진다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이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둘이서 발을 잘 맞췄기 때문에 증시도 잘 가는 모습 보여줬고 주가도 잘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봤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 근데 테슬라 CEO이죠. 일론 머스크가 돈이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제동을 걸기도 했고 이 독일의 극우 정당을 좀 옹호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제 둘 사이에 균열이 가는 게 아닐까라는 시장의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 관계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왜 지금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을까요? 네, 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균열 조짐이다라고 하는 건 좀 성급한 그런 판단인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을 이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규모 이제 AI에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비즈니스와 아니면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감정까지 같이 실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를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기차 회사를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 내에 보조금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건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보조금 철폐는 미국의 여타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로의 전환을 상당 부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그런 이제 투자가 둔화가 되면 테슬라가 경쟁력을 그만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보조금을 지금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GM이나 포드와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의 투자를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테슬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타게이트와 관련돼서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오픈 AI 울트만 CEO와의 이제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를 최초로 처음 만들 때 그때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한 그런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트만과의 사이가 불화로 인해서 2018년도에 전액 그 투자금을 회수를 했고요. 그 자리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를 하면서 현재 오픈 AI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스크와 그다음에 샘 올트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투자 관련된 이 이슈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스크가 최근 들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극우적인 그런 이제 발언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머스크가 얘기해서 뭐 틀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하는 말을
머스크가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상당히 둘이 뭐 둘 다 이제 스트롱맨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좀 강성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유럽 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유럽 내에서 EU 내에서 가장 강경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총리와도 비교적 트럼프나 그다음에 머스크도 상당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독일 총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뭐 극우파의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불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협력 관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테슬라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전기차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장 핵심 사업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떻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주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타게이트에 딴지를 걸게 된 거는 약간은 또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테슬라 주가, 일론 머스크의 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 어떻게 제시할지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초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에 즉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페드의 기준금리 결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화상연설에서 즉각적인 금리 하락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야 하며 금리는 우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금리 관련 메시지라 더 주목받았는데요. 페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예고한 것처럼 통화 완화 압박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고금리 정책을 비판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공언해왔던 만큼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페드는 견조한 경제와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법 이민 제한 정책, 감세 정책 등이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주요 석유 생산국에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서 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수출기구 오펙에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가가 내려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날 것이다. 지금은 유가가 전쟁이 계속될 만큼 높다.
유가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러시아를 종전 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관세와 에너지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격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렌트유와 WTI 모두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10% 보편적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23일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르 통신에 따르면 하원 예산의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국경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열한 50장짜리 목록을 최근 회람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자당 의원의 일부가 이탈할 경우 자체적인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요. 공화당은 10% 보편 관세를 통해서 10년간 1조 9천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법제화하고 세율을 올리면 향후 10년간 1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없애면 10년간 24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면 10년간 7,96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인 1월 12일에서 1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 6주 만에 가장 큰 청구 건수인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소폭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일에서 11일 주간 189만 9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4만 6천 건 늘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채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 연준이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둔화세 정책을 이유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치식 경례로 논란을 일으킨 머스크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머스크를 가리켜 그는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에게 가장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17 학살 이후 이스라엘을 찾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를 말살하려는 대량 학살 테러리스트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반복적으로 강력히 지지했다며 나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행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를 감싸며 트럼프 대통령에 밀착하는 모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 네타냐후 총리 앞에서 하마스를 비난하는 등 이스라엘을 지지해왔지만 종종 반유대주의 논란을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 때는 지지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친 뒤 손가락을 모은 채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했는데 이를 두고 나치식 인사를 연상시킨다며 거센 비난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G 번호바입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글로벌 1위 가스터빈 사업자가 바로 G 번호바입니다. 전력과 풍력, 전기화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일단 조금 더 시초로 찾아가 보자면은 이 GE가 에너지와 에어로스페이스, 헬스케어 이 세 개의 사업으로 분사를 하게 됐고 여기서 이 GE 번호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사업부가 분리가 되면서 2024년 4월쯤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가스와 증기, 원전과 수력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스터빈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쪽에 올려둔 사진이 가스터빈입니다. 이 가스와 수력과 증기 터빈을 제조하기도 하고 이걸 제조한 뒤에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관련 장비의 유지 보수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기 관련돼서 이 가스터빈과 관련돼서 제조 그리고 보수까지 하면서 두 가지의 매출적인 확면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자로 기술까지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사업이 현재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 업체로 꼽히는 게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와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풍력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육상과 해상 풍력 터빈과 블레이드를 함께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전기화 부분을 살펴보자면 송전과 배전 장비를 제조하고 그를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송전망을 공급하고 이 관리 시스템까지 함께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 부분별로 했을 때 매출 구성을 또 이렇게 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절반 조금 더 이상이 바로 전력이고요. 그 다음이 풍력과 전기화인데 이 풍력과 전기화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력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으로 기준을 봤을 때 이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탄소 집약적인 화석 연료입니다. 이 지금의 스탠스와는 좀 맞지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이 석탄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한 22%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표로 보자면은 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게 바로 석탄이고 그 바로 뒤를 잇는 게 가스 발전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 이 두 가지에 비해서는 다소 파이가 작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 발전이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프로젝트다라고 꼽혀지고 있는 겁니다. 가스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석탄 대비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최대 거의 45% 절반 가까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 배출량, 탄소 배출량 감소를 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에서 가스 발전으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터빈을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 탄소 포집 솔루션이죠. CCUS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소 배출량을 낮추거나 제로쯤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이퍼스케일러 쪽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스 터빈 같이 또 대형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대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LNG 수출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스 발전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 기반 자체를 마련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의 최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YOY 대비했을 때 P와 Q가 상승하는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와 가스터빈 공급 계약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규모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증가하게 된다면 향후에도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증가되는 수주 잔고 기반으로 봤을 때도 실적 개선은 가속화가 붙을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